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오늘은 양날의 검과 같은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약에 대한 이런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도 이런 청약 경쟁률은 계속적으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듯한 이런 내용이 더 추가가 된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역대 최악의 청약 경쟁률이 나타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첨이 된 6만 6천 명한테는 엄청난 또 한 번의 찬스가 또 온다라는 점, 이게 과연 정말로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청약을 받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내용을 좀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재당첨 제한이라는 이 법을 둔 이유가 일단은 실수요자한테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개, 세 개씩 당첨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하나만을 당첨되는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투기 세력들 이제 유입 자체를 좀 방지하고자 이런 재당첨 제한을 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당첨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냐 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주택들,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반값 아파트인 거고,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을 얘기하죠. 이런 지역 안에서 당첨이 된 사람은 청약 당첨일로부터 10년간은 재당첨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약 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7년간 재당첨을 못하게 해놨고요. 토지임대주택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조합 같은 경우, 이거 재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축. 이런 것들은 5년간 재당첨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기관 종사자들 특별 공급주택이라든지, 이게 뭐 세종시에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 임대주택인데 분양으로 우리 한 뭐 8년, 10년 살다가 이런 임대로 8년을 살다가 이제 분양으로 전환되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주택들, 그다음에 뭐 기타 당첨자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좋은 지역이란 소리죠. 집값도 비싸고 굉장히 집가 상승도 굉장히 높게 진행되는 좋은 지역들,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뭐 85제곱미터 이하는 5년, 그다음 85초가 큰 것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뭐 그 외에 또 3년, 1년 이런 식으로 재당첨에 대한 제한을 전체 대부분의 주택들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전체 다 받는 거니까 이건 공평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 청약 때문에 이게 절대 공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한편으로 좀 바보가 된 듯한 이런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게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첫 번째가 사전 청약자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사전 청약을 하는 데 있어서 질의응답을 한 답변이에요. 읽어보면은 사전 청약 신청을 중복해서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사전 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공평한 거죠. 없는데 여기에서 다른 일반 분양주택이나 주택 매매 등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 중복은 안 되더라도 사전 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일반 청약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일반 청약을 처음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전 청약에 떨어지신 분들, 낙첨하신 분들이 또 일반 청약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전 청약 당첨자들도 일반 청약에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이 수요가 세 부류의 수요가 더 붙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약 경쟁률까지도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여기에서 사전 청약자 분들 이번에 당첨되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 당첨된 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일단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에도 만점자분들이 있죠. 이 만점자들도
그냥 당첨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다시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만점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상황이 누구나 당첨시킬 수 없다 보니까 추첨으로 갔고, 또 여기에서 일반 공급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청약통장을 납입한 불이익이 거의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불이익을 채우려면 거의 20년 이상을 납입을 해야지 가능한 금액인데, 실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현재 거의 당첨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해서 힘들게 합격을 했으니까 또 한 번의 기회를 저희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자, 사전 청약이 당첨되면 다른 청약을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 청약 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본 청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전 청약을 하고 토지 보상이 전부 끝나야지만 그때 본 청약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토지 보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본 청약 날짜가 지금 언제 본 청약이 될지 몰라요.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 동안에는 일반 분양분들 있죠. 여기에 그냥 내가 아무런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청약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년, 5년 동안에 지금 거의 청약들을 많이 하려고 공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사이의 경쟁률 자체는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전 청약 한 사람이 거기 또 당첨되면 그쪽에서 또 이제 예를 들어 서울 안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좋은 지역에 당첨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사전 청약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글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사전 청약 안에서 또다시 또 추첨을 해야 되는 몇 번씩 번거로운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전 청약에 대한 중복 청약도 문제가 되지만 이번에 또 발표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러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게 이 누구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집이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분양이 전환되는 임대주택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5년 내에 재당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이 분양 전환 한 10년 살다가 그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로 살고 있다가. 그런데 여기 당첨된 사람들은 5년 동안에 추가적으로 재당첨 안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 누구나 집 같은 경우 제가 발표된 내용에서 Q&A 질의응답한 이 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임대주택 거주 중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본 사업을 통해서 공급받은 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닙니다. 분양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거주 중에 타 주택 분양도 가능하다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현행법 5년 재당첨 제한 이것도 적용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좀 더 봤더니 다만 이 경우 우선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답니다. 재당첨 제한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에다 우선 분양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선 분양 이것만 제외가 된다라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청약을 한 번, 두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분양을 할 때 일단은 일반 분양이 있죠. 일반 공급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 분양, 우선 공급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특별 공급분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눠져서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의 뭐 공공택지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로 1, 2, 3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선 분양 대상에서만 제외가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2번, 두 번째 우선 분양에서만 제외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 분양분도 들어갈 수 있고 특별 공급분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건 제가 좀 착각을 하는 걸까요? 만약에 제 말대로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일반 분양분들에 대한 청약 경쟁률을 3배 이상 높여놓을 수 있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그간 실질적으로 실입주가 필요하신 분들, 실제 거주가 필요하신 실수요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쟁률을 경험하고 거의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경쟁률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기회도 많이 뺏겨버리고 사실 지금 누구나 집하고 사전청약 이 분양 물량만 해도 66,000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당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에 한 번도 당첨 안 된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2번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빈틈을 만들어 놨을까요? 자, 그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최대한의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사전 청약이라든지 누구나 집 당첨자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이 6만 6천 명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제한 없이 재당첨 제한 없이 일반 분양들을 도전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이 누구나 집 지역 한 세 군데 정도가 발표가 됐는데 그 지역 중에 제가 좀 여기 정도면은 청약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들 한 세 군데 알려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역은 화성 능동입니다. 화성 능동 같은 경우에는 동탄 1신도시 주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성 능동 A-1 블럭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전체 공급 세대수는 899세대가 될 예정이고 주택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이 그러니까 18평 정도 되는 거니까 분양 면적으로 따지면은 25평 아파트 정도 되겠네요. 방 3개짜리. 최근에 방 3개짜리 굉장히 또 청약이 당첨되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사이즈는 이런 청약자들의 니즈에 좀 맞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동탄 1기 신도시고요. 여기에 GTX 동탄역이 들어와 있는 곳이고 향후에 이 GTX를 따라서 GTX는 이제 이쪽으로 서울로 가잖아요. 여기랑 환승이 될 수 있는 연결이 될 수 있는 동탄 도시철도가 앞으로 생기게 된답니다. 요 서동탄역 쪽으로 또 들어오게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게 화성 능동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된 지역의 입지 중에서는 뭐 아주 탁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쏘쏘한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의왕 쪽이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약을 했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인데 의왕하면은 우리 지금 GTX가 이번에 C노선이죠. 이 C노선이 확정이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서는 거예요. 좋은 입지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의왕 초평이라는 데가 GTX C 노선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가장 이번에 발표된 누구나 집 위치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의왕 초평 A2 블럭이 있는 거고요. 총 세대수가 951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거고 여기에서는 규모가 나쁘지 않습니다.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짜리하고 33평 아파트가 전부 다 공급이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의왕 GTX C 노선 때문에 주변에 뭐 순간적으로 가격이 2억씩 가격이 뛰면서 또 물건까지도 사라질 정도로 이 GTX에 대한 인기 굉장히 높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라면 어떻게 해서라든 좀 해봐야 되겠죠. 이 제도가 형평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지금 제도화에서 나오게 된 거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요게 바로 의왕역이에요. 여기 의왕역이고 바로 요 인근에서 제가 뭐 지도로도 좀 확인을 해봤더니 뭐 괜찮습니다. 뭐 10분 정도 거리에 이내에 있는 지역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여기에 당첨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지역이라고 제가 보시면 돼요. 인천 검단에도 공급이 되는데요. 인천 검단에서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요 블럭들이에요. 요렇게 총 4군데인데 총 한 4,000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5평에서부터 33평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건데 이 안에서 좀 교통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애매했어요.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랑도 좀 거리가 멀고 앞으로 향후에 생길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선하고도 좀 거리가 애매하다 보니까 주변에 대규모의 택지지구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택지지구로 조성이 돼서 거주 환경 여건은 교통을 뺀 나머지들은 괜찮을 수 있겠으나 교통 부분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현재 사전 청약이라든지 누구나 집 이 청약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불공평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첨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이 사전 청약이나 누구나 집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게 뭐가 옳고 그르고 좋다 나쁘다라고 따지기 전에 어쨌든 현재 이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제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아닐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 최대한 좀 살리셔갖고요, 또 좋은 지역에 또 청약도 당첨되시고 내 집 마련하시는데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내 집 마련하는 그 날까지,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하는 그 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식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종 세트 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